자, 오늘 이 시간부터는 챕터 3 지수 함수에 대한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먼저 243번입니다. 자, 지수 함수인 것만 골라보라고 하죠. 자, 지수 함수는 기본적으로 기본형이 y 꼴 a의 x제곱, 즉 미지수 x가 맞죠? x가 지수에 있기 때문에 지수 함수입니다. 자,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가장 많이 나오는 게 y 꼴 2의 x제곱, y 꼴 3의 x제곱, 아니면 2분의 1의 x제곱, 3분의 1의 x제곱이 많이 나오죠. 이처럼 x가 지수에 있으니까 지수함수고, 자, 비교할 것은 무엇입니까? y 꼴 x제곱이죠. 이처럼 x가 미치고 지수가 숫자가 이잖아요. 구분해야 되겠죠? 이런 함수는 2차 함수죠. 2차 함수, 1차 함수, 3차 함수 모두 다 다항함수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따라서 미지수 x가 지수에 있는 곳, 지수에 있는 이런 형태가 바로 지수 함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기억과 리얼, 기억은 특히 3차 함수고 리얼은 x가 미친데 루트 이거 지수잖아요, 그죠? 음. 자, 지수가 1, 2, 3처럼 자연수일 때 다항함수인데 그냥 이렇게 그냥 얘는 지수함수가 아니다 정도만 알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수함수에서는 이 조건이 있죠. 이 밑이 절대로 1이 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만약에 A가 1이면 1의 X제곱이 되고, 자, 그러면 X의 어떤 수, 모든 실수가 와도 얘는 바로 Y 꼴 1입니다. 그러면 얘는 바로 상수함수라고 이야기하죠. 즉, X축과 평행한 직선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A는 절대로 무엇이 아니다? 1이 아니다는 거죠. 자, 그리고 1이 아니고 양수이잖아요. 그죠? 양수이기 때문에 0과 1 사이일 때는 바로 이 함수가 바로 감소함수가 되고, 맞나요? 자, 그리고 A가 1보다 크면 바로 무슨 함수가 된다? 증가함수가 된다는 거. 감소함수와 증가함수에 대해서는 자, 앞으로 나올 때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지수함수 있는 것은 니은과 디귿 두 개가 되겠네요. 아시겠죠? 244번입니다. 지수함수 fx가 2의 x제곱이죠. 자, 밑이 2일 때는 어떻게 됩니까? x 값이 커지면 y 값도 커지는 바로 증가함수가 되어서 x가 0일 때는 딱 1을 지나죠. 항상 지수함수는 기본형은 무조건 0,1을 지난다. 이렇게 항상 지나는 이런 점을 우리가 무슨 점이다? 정점이라고 이야기하죠. 정점. x가 0일 때는 항상 1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자, 이 fx가 2의 x제곱이죠. 자, 그러면 이 그래프는 x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 전체 값은 커지잖아요. 그죠? 따라서 증가함수가 된다는 거죠. 우리가 증가함수의 바로 수학식으로 정의는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X값이 커지면, X값이 커지면, 맞나요? 무슨 값도 커진다. 그에 해당하는 Y값도 뭐하다? 커지는 것을 증가함수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게 바로 증가함수의 수학식 정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감소함수는 어떻게 됩니까? x값은 커지는데 y값, 즉 그 x에 해당하는 y값은 작아지는 경우를 감소함수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이때 함수값을 직접 구해보면 x 자리에 0을 대입하면 되니까 2의 영제곱, 즉 항상 지수함수의 기본형은 어디를 지난다? 0,1을 지난다는 거죠. 자, 그러면 F2는 X가 2일 때, X값이 2일 때 Y 값을 물어보게 되죠. 그죠? 따라서 2의 제곱 얼마가 된다? 4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F의 2분의 3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X 자리에 2분의 3을 대입하면 되니까 2의 2분의 3제곱이 되죠. 자, 이렇게 해도 되고,
자, 지수가 2분의 3일 때 기억납니까? 밑을 기준으로 그 수 루트 그 수, 바로 2의 루트 2가 된다는 거. 잘 알아놓기 바랍니다. 왜 그렇죠? 자, 이 지수가 분수일 때는 이 밑이 앞으로 나갈 수가 있죠. 그러면 자, 2의 제곱근이잖아요. 2의 세제곱이 되고, 자, 이 앞에 제곱근은 생략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루트 8이 되잖아요. 그죠? 따라서 2 루트 2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여러분들, x가 2분의 3이면 1.5 정도 되죠. 여기에 x가 1.5 정도 되면 2분의 3이면 y 값은 얼마가 된다? 바로 2 루트 2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F가 마이너스 4면 어떻게 되나요? 바로 2의 마이너스 4제곱이 되고, F가 3일 때는 2의 세제곱이 되네요. 그럼 지수 법칙을 이용할 수 있으니까 2의 마이너스 1제곱이 되면서 지수가 마이너스 1일 때는 뭐다? 그 수의 바로 뭐다? 역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즉, 여기서 x가 마이너스 4면 이 정도 되겠죠. 그죠? 이때의 바로 뭐다? y 값은 2의 마이너스 4제곱, 즉 2의 4제곱분의 1이니까 16분의 1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래서 x 값이 크면 클수록 y 값은 커지잖아요. 그죠? 그런데 양수일 때는 1보다 모두 다 큰 수가 되고 x가 음수일 때는 1보다 작은 값의 함수값을 갖는 것도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자, 지수가 음수면 역수가 되니까 그죠? 역수가 되니까 바로 1보다 작은 수가 되겠죠. 아시겠습니까? 따라서 그림상으로 봐도 x값이 커질수록 y값이 점점 커진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아시겠죠? 248번은요. 자, 지수함수의 밑이 1보다 작은 5분의 1이죠. 그러면 무슨 함수가 된다? 자, 1보다 작은 양수이기 때문에 감소함수죠. 따라서 x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y값은 작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x에 0을 대입하면 5분의 1의 0제곱이니까 얼마다? 1이 되죠. 그래서 항상 기본적인 지수함수는 이 밑이 1보다 크든 0과 1 사이든 항상 몇 콤마 몇을 지난다. 0,1을 지난다. 이 0,1이 바로 무엇이다? 정점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맞죠? 그리고 5분의 1의 x제곱인데 우리 역수는 5의 마이너스 1제곱과 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때로는 5분의 1의 x제곱을 어떻게 5의 마이너스 x제곱 이렇게 나올 수가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 조심해야 됩니다. 밑은 5입니까? 5가 아니죠. 밑을 생각할 때는 항상 x의 밑이라고 생각했으니까 반드시 5의 여기까지 합쳐서 마이너스 1제곱이 되니까 우리는 얘를 5분의 1의 x제곱으로 봐야 되겠죠. 맞습니까? 자, 우리가 fx가 예를 들어서 2의 2x 제곱이면 얘는 무엇과 똑같습니까? 4의 x 제곱으로 증가함수가 되겠죠. 그런데 fx 이꼴 2의 마이너스 2x 제곱이면 밑을 2라고 하면 안 되고 x에 대한 미수잖아요. 여기는 x에 대한 밑이니까 2의 제곱이라서 4가 되는 거고 여기는 2의 마이너스 2제곱이니까 마이너스는 밑을 역수치하면 되니까 2분의 1의 제곱이니까 바로 결론적으로 4분의 1의 전체 x제곱인 감소함수가 된다는 거 꼭 지수함수 문제에서는 주의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죠? 자, 따라서 이 x값이 크면 커질수록 이 전체 y값은 작아질 수밖에 없겠죠. 맞습니까? 따라서 F0은 얼마가 되고 1이 되고요. 자, F3은 X자리에 3을 대입하면 보세요. X값이 3이면 Y값은 어떻습니까? 1보다 작은 값이 나와야 되겠죠. 따라서 5분의 1의 몇 제곱이다? 세제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5의 세제곱이 125니까 125분의 1로
아주 작은 수가 된다는 거죠. 반면에 x가 마이너스 4면요. x가 마이너스 4면 값이 어떻습니까? 그림상으로 봐도 자, 1보다 큰 수가 되겠죠. 그러면 5분의 1에 보세요. 5분의 1에 바로 마이너스 4제곱이잖아요. 그러면 자, 지수에 마이너스가 있으면 밑을 역수치하면 되니까 5의 4제곱하고 같죠. 따라서 5의 4제곱은 바로 얼마입니까? 625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값이 625가 되는 거죠. 아시겠나요? 자, 이번에는 f가 마이너스 1일 때는 자, 어떻게 되겠습니까? 5분의 1에 마이너스 1제곱이고 곱하기 5분의 1에 자, f2니까 2제곱이 되겠죠. 따라서 5분의 1에 지수끼리 더해주면 1이니까 결론적으로 5분의 1의 값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여러분들이 2차 함수와 지수 함수를 생각해 보면요. 완전히 차이가 있다는 걸 알고 있죠.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도 말했지만, 자, 여기가 X축이고, 여기가 Y축일 때, 자, 우리가 Y 꼴 X 제곱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어떻습니까? 2차 함수는 0,0을 원점으로 가지면서 맞죠? 자, x가 1일 때 y 값은 1이잖아요. 이 점을 지나죠. 자, 그런데 x가 2가 되면 4가 되네요. 2가 되면 한 4가 됩니다.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조금 줄여보겠습니다. 이 자체를 선생님이 지금 무엇과 비교하기 위해서 바로 2의 x제곱과 비교하기 위해서 자 1일 때는 1입니다. 1일 때는 1이고 자 2일 때는 4가 되죠. 이 정도를 4라고 하겠습니다. 2일 때는 4가 됩니다. 자 3일 때는 9가 되겠죠. 3일 때는 9가 되겠죠. 4일 때는 16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마이너스 1일 때는 동일하게 어떻습니까? 1이 되고 마이너스 2일 때는 4가 되고 마이너스 3일 때는 9가 되니까 이 그래프는 Y축 대칭 그래프 이런 그래프가 되죠. Y축 대칭 그래프. 이게 Y꼴 X제곱입니다. 자 그런데 Y꼴 2의 X제곱은요. 1일 때는 얼마 되죠? 1일 때는 0부터 해보면 0일 때는 1이죠. 그러면 이 점을 지납니다. 이 점을. 0일 때는 1이고 1일 때는 2니까 1일 때는 2가 되니까 조금 커서 0이 되겠죠. 자, 그런데 2일 때는 요 그림 여기를 지나야 되는데 그죠? 여기 4의 위치가 정확하게 표현이 안 돼 있네요. 그죠? 자, 여기가 4라고 해볼까요? 여기가 4면 얘도 2일 때는 4가 됩니다. 자, 3일 때는 얘는 굳이만 맞죠? 얘는 굳이만 맞죠? 얘가 3일 때는 얘는 8이에요. 그러면 얘보다는 조금 낫겠죠. 근데 4가 되버리면 얘는 얼마입니까? 16이고 얘는 4가 되면 얘도 16이죠. 맞죠? 근데 5가 돼버리면 얘는 얼마입니까? x가 5일 때는 25고 얘는 32죠. 6일 때는 얼마습니까? 얘는 36이지만 얘는 6일 때는 64가 됩니다. 자, 7일 때는 얘는 어떻게 되죠? 49가 되지만 얘는 7일 때는 128이 되죠. 8일 때는 64지만 얘는 8일 때 256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이 이차 함수와 값이 거의 비슷하게 가겠지만 언젠가는 얘가 더 급격하게 올라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음수일 때는 어떻습니까? y꼴 x제곱은 y축 대칭이 돼서 얘도 점점 커지는데 지수함수는 점점 작아지겠죠. 점점 작아져서 0에 가까워지잖아요. 그죠? 그럼 이 x축이 점근선이 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수함수의 그래프를 여러분들이 문제부터 그릴 때 그냥 2차 함수처럼 그냥 이렇게 그리면 안 되고요. 처음에는 조금 천천히 커질지 몰라도 나중에는 기하급수적으로 커집니다. 바로 이 지수함수는 밑이 2만 받아요. 처음에는
2의 0제곱 1, 2, 3 넣으면 2 넣으면 4잖아요. 3 넣으면 8, 4 넣으면 16, 5 넣으면 32, 6 넣으면 64, 7일 때는 128, 8일 때는 256, 9일 때는 512, 10이 되면 1024죠. 그런데 2차 함수는 10일 때 얼마입니까? 100이죠. 근데 11이 돼버리면 얘는 121이지만 얘는 얼마? 2048이 되어서 x 값이 크면 커질수록 기하급수적으로 커진다는 것을 알아두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가 문제 풀 때 그래프를 그릴 때 지수함수를 그냥 평범하게 이렇게 그려주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좀 작게 커져도 쫙 커진다는 거 아시겠습니까? 기하급수적으로 그래프가 그려진다는 것도 알아두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252번입니다. 자, 지수 함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우리가 찾아보라고 합니다. 일단 밑이 A라고 문자가 나와 있으니까 사실 우리는 지수 함수를 생각할 때 바로 A가 1보다 큰 정가 함수와 또 A가 0과 1 사이의 바로 감소 함수 이 두 가지를 모두 사용해야 되겠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기억을 보시면요. 자, 일단 기억을 하기 전에 그래프만 그려봐도요. 이 지수함수는 꼭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바로 이 치역부터 말하고 싶어요. 그래프를 그려보면 절대로 X축 아래쪽에는 그래프가 그려집니까? 안 그려집니까? 안 그려지죠. 따라서 Y는 항상 0보다 크다는 거. 항상 양의 값을 가집니다. 그래서 미음은 맞는 말이 되는데 치역은 치자가 선생님이 값치자라고 했잖아요. 그죠? 바로 y 값들을 모아놓은 바로 범위를 말한다는 거죠. 그리고 정의역, 공역, 치역은 모두 다 무엇으로 집합으로 나타내야 되죠. 그죠? 따라서 y 값은 항상 양수입니다. a가 1보다 크든 a가 1보다 작든. 그래서 자, 이렇게 A가 이렇게 Y가 0보다 크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이 통째로 예를 들어서 2의 X제곱도 무조건 양수고요. 2분의 1의 X제곱도 무조건 양수죠. 자, 그래서 2의 마이너스 x제곱이 나오면 얘는 사실 음수값이 아니죠. 항상 양수입니다. 왜냐하면 얘가 2분의 1의 x제곱하고 같기 때문에. 맞죠? 따라서 얘도 양수입니다. 그래서 지수가 음수라도 음수면 이 밑만 역수를 취해주면 되니까 무조건 양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수함수는 기본적인 기본형은 항상 양수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런데 만약에 마이너스 2의 x제곱이잖아요. 그럼 얘가 양수잖아요. 그런데 마이너스니까 얘는 뭐가 된다? 음수가 되는 거죠. 그죠? 따라서 무슨 말이냐면 지수에 마이너스가 붙는 것은 이 함수값의 부호에 바로 음수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값을 음수로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지수 이 한 덩어리 전체 앞에 이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야지 음수가 된다. 그래서 지수의 마이너스는 음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미철 뭐 해라 역수치해라 이 말이죠. 그죠? 미철 역수치해라 이렇게 기억을 꼭 해주기 바랍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기억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자, 이 말은 x1 값과 x2 값이 같으면 x1과 x2가 같다 이렇게 돼 있죠. 사실 요 말은 우리가 대우명제를 쓸 수가 있죠. 대우명제. 대우명제를 한번 써보면 대우명제는 바로 가정과 결론의 위치를 바꾸어 주면서 바로 부정으로 취하는 거잖아요. 따라서 x1과 x2가 다르면 이렇게 해야 되겠죠. 다르면 자, 그에 대항하는 함수값도 마다 다르다. 이렇게 나타내 주면 되겠죠. 이 두 명제는 서로 대우명제가 됩니다. 즉, x값이 다르면 그에 대한 거는 y값도 다르다. 이 말을 바로 우리가 뭐라고 하죠? 1대1
함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1대1 함수. 맞습니까? 자, 따라서 1대1 함수를 체크하는 방법은 어떻게 체크한다고 했습니까? 바로 가로선을 그어서 몇 점에서 만나면 된다. 한 점에서 만나면 그래프가 한 점에서 만나면 그 함수는 무슨 함수가 된다? 1대1 대응이 된다고 했죠. 자, 따라서 바로 지수 함수는 무슨 함수가 된다? 1대1 함수가 된다고 했습니다. 아시겠나요? 1대1 함수 바로 가로선을 그어서 무엇과 그래프와 한 점에서 만날 때 그 그래프는 1대1 함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무엇이 추가되면 바로 공력과 무엇이 시역이 같아버리면 바로 1대1 대응이 된다고 했죠. 자, 우리가 보통 정의역과 공역은 실수 전체를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수함수는 보시면 y값은 음수값이 절대로 나오지 않죠. 그죠? 맞죠? 그래서 이 x축 아래에서 가로선을 그어버리면 그래프와 만나지 않습니다. 자, 따라서 요 말만 이용해서 바로 지수함수는 1대1 함수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그래서 지수함수는 1대1 대응까지라고 말을 하면 안 돼요. 1대1 함수까지만 된다는 것도 알아두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지수함수는 특징이 점근선이 있죠. 점근선. 자, 점근선은 자, 점점점 그래프가 근접하는 선인데 바로 어느 축이 바로 점근선이 되겠습니까? 바로 X축하고는 절대로 만나지 않잖아요. 그죠? 자, 따라서 X축이 바로 점근선이 된다. X축을 다른 말로 X축은 Y 좌표들이 항상 0이기 때문에 우리가 X축을 직선으로 말한다면 Y 꼴 0이라고 해야 되고 Y축을 다른 말로 X 이꼴 0이라고 이야기하죠. 그죠? 따라서 X 이꼴 0이 아니라 Y 꼴 0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니은은 틀렸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디귿은 A가 0과 1 사이다. 그러면 이 말은 이 지수함수가 무엇일 때? 감소함수일 때 이렇게 되는 거죠. 감소함수. 감소함수일 때는 X값이 커지면 Y값은 어떻게 돼야 된다? 더 작아져야 되죠. 점점점 Y값이 X축에 가까워지니까 Y값은 작아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감소함수이다 맞는 거죠. 자, 그리고 정의역은 어떻습니까? 정의역은 실수 전체가 되니까 0보다 크다가 아니라 무엇이다? x가 실수 전체라고 이야기해야 되겠죠. 따라서 리얼은 틀렸다는 것입니다. 그 대신 치역은 항상 양수가 된다는 거 꼭 여러분들 이 지수함수의 특징을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253번입니다. 지수 함수를 이용하여 다음 수의 대소를 비교하라. 여러분들, 우리 대소 비교는 기본적으로 대소 비교를 할 때는 어떻게 한다? 기본적인 방법은 기본은 두 수를 뭐 한다? 빼본다죠, 빼본다. 두 수를 빼어서 양수면 앞에 수가 크고 음수면 뒤에 수가 크고 0이면 두 수는 같다잖아요. 근데 절대값이나 루트가 있을 때는 제곱에서 빼본다. 물론 그때는 꼭 양수일 때만 두 수가 양수일 때만 그렇게 비교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대소 비교는 빼본다가 기본인데 우리가 항상 그런데 그래프를 이용해서 바로 대소 관계를 판단도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그 함수의 그래프 자체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지만 대소 관계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253번을 보면요. 이 앞의 순을 우리가 지수로 바꿔준다면 3의 바로 4분의 세제곱이 되는 거고. 맞죠? 그리고 3의 3분의 4제곱으로 표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그래프로 비교할 때
밑이 똑같이 3으로 같기 때문에 우리가 y공을 3의 x제곱 그래프를 생각하면서 비교하는 거예요. 그럼 y꼴 3의 x제곱 그래프는 지수함수로서 증가함수니까 이런 그래프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면 증가함수니까 증가함수는 어떻습니까? 지수끼리 비교했을 때 지수가 더 크면 커질수록 y 값은 어떻게 됩니까? 커지겠죠. 왜냐하면 그 지수가 x 값에 해당되니까 x 값이 크면 클수록 더 y 값이 커진다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4분의 3과 3분의 4를 비교하면 4분의 3은 1보다 작죠. 그럼 여기가 예를 들어서 4분 x가 4분의 3이고 그럼 3분의 4는 1보다 크니까 여기가 3분의 4가 되겠죠. 그러면 그에 해당하는 y 값은 어떻게 된다? 여기가 3의 4분의 3제곱 이 그래프가 3의 x제곱 그래프일 때 얘가 3의 4분의 3제곱이니까 제곱근으로 표현한다면 4제곱근 3의 세제곱이 되고 여기는 세제곱근의 3의 4제곱이 된단 말이겠죠. 그러면 그래프상으로 보니까 이 수가 더 y값이 크잖아요. 그죠? 따라서 바로 누가 더 크다? 3의 세제곱근의 3의 4제곱이 더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프로 비교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밑이 3이면 정강함수잖아요. 정강함수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지수가 커지면 전체가 커지죠. 지수가 작아지면 전체도 작아진다. 정강함수일 때 지수가 커지면 전체도 커지고 지수가 커질 때, 클 때 전체 값이 최대값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나요? 자, 그래서 어떤 수를 비교하기가 조금 불편할 때는 여러분들이 무엇을 이용해서 그래프를 이용해서도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254번은요, 어떻습니까? 자, 밑이 3분의 1이잖아요. 그러면 얘는 y꼴 3분의 1의 x제곱으로 생각을 하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감소함수니까 지수함수의 감소함수인 3분의 1의 x제곱을 한번 보세요. x값이 커지면 점점 작아지잖아요. 그런데 x가 마이너스 1이면 여기가 되겠죠. x가 마이너스 1이면 이 값이 바로 뭐가 된다? 3분의 1의 마이너스 1제곱. 물론 마이너스 1제곱이면 바로 역수를 취해야 되니까 이 값이 바로 3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수가 2가 돼버리면 여기가 x값이 2일 때 y값은 여기가 되겠죠. 그죠? 따라서 더 작아지죠. 그리고 정점은 1이니까 그러면 이 값은 바로 3분의 1의 제곱이 바로 얼마가 된다? 9분의 1이 된다는 거예요. 자, 따라서 감소함수니까 어떻게 된다? 지수가 커지면 전체는 작아지고 맞죠? 지수가 커질 때, 컸을 때, 가장 클 때 전체는 최소값을 가질 수밖에 없죠. 따라서 지수가 작아야지만 더 뭐다? 큰 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그래프를 안 그려도 되지만 우리가 선생님이 그래프를 그려 처음이니까 그래프를 그려가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는 개념 시간에 다 공부했지만 정가 함수는 어떻게 된다? 지수가 커지면 전체가 커지죠. 감소 함수는 지수가 작아지면 전체가 작아진다. 그래서 지수가 커지면 전체도 커지고 지수가 작아지면 전체도 작아진다. 지수가 커지면 전체는 작아지고 지수가 작아지면 전체는 커진다. 맞습니까? 그럼 255번도 마찬가지로 지수함수로 표현하면 2의 2분의 1제곱 그리고 2의 3분의 1제곱으로 표현이 되죠. 8은 어떻게 됩니까? 2의 세제곱이니까 바로 2의 2분의 세제곱으로 나타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자체도 y꼴 무엇으로 2의 x제곱인 그래프를 정가함수를 생각해 본다면 자, 지수가 뭐야지? 정가함수니까 지수가 커지면 전체가 커지잖아요. 그죠? 그럼 지수가 가장 큰 놈이 얼마이죠? 2분의 3이 가장 크고 2분의 1과 3분의 1은 2분의 1이 더 크잖아요. 그죠? 얘가 두 번째로 크고
얘가 세 번째로 크니까 결론적으로 제일 작은 놈은 세제곱분의 2가 되고 다음은 루트 2가 되고 가장 큰 놈은 루트 8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되겠나요? 자, 그리고 256번은 이제 밑이 얼마가 됩니까? 5분의 1이 되네요. 5분의 1. 밑이 5분의 1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거는 5분의 1에 마이너스 0.2제곱이고 두 번째는 5분의 1에 몇 제곱이 됩니까? 1제곱이 되는 거죠. 자, 세 번째는 5분의 1에 몇 제곱이 된다? 루트니까 2분의 1제곱 전체의 세제곱이니까 2분의 세제곱이 되겠네요. 그러면 이 마이너스 0.2는 무엇으로 고칠 수 있습니까? 마이너스 5분의 1로 고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얘는 y꼴 무엇으로 본다? 5분의 1의 x제곱, 즉 감소함수가 되니까 지수가 커지면 전체는 작아지니까 그죠? 지수가 가장 큰 바로 루트 5분의 1의 전체의 세제곱이 가장 작고 맞죠? 2분의 세제곱이니까 다음은 지수가 1인 5분의 1이 크고 가장 큰 게 바로 5분의 1의 바로 마이너스 0.2제곱이 가장 큰 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다시 한번 읊어볼까요? 정가함수는 지수가 커지면 전체도 커지고 지수가 작아지면 전체도 작아지죠. 감소함수는 지수가 커지면 전체는 작아지고 지수가 작아지면 전체는 커진다는 걸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257번입니다. 자, 지수 함수를 평행이동, 대칭이동해서 우리가 그래프도 그 생김새는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평행이동, 대칭이동은 공통수학 2에서 우리가 도형의 방정식에서 배웠잖아요. 자, 그 평행이동, 대칭이동 그 내용이 모든 함수에 다 적용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한번 읊어보면 평행이동은 x축으로 이만큼 평행이동하면 원래 그래프에서 x자리에 x-2 부반대로 들어가죠.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하면 y자리에 y 플러스 1이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대칭 이동은 x축 대칭은 어떻게 한다? 바로 y를 마이너스 y로 바꾸면 되고 y축 대칭은 x에다가 마이너스 x로 바꾸면 되겠죠. 원점 대칭은 바로 x, y 둘 다 바꾸면 되는 거죠. 맞나요? 그리고 y꼴 x 대칭은 x와 y의 자리를 바꾼다. 그래서 역함수가 된다고 했잖아요. 자, 그런 걸 기본적으로만 알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함수가 나오든 그렇게 여러분들 그림을 그려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y꼴 마이너스 a의 x제곱의 그래프를 그려달라고 하잖아요. 지금 a의 x제곱은 바로 증가함수의 바로 지수함수입니다. 그러면 이 앞에 이 마이너스는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x에서 마이너스가 나오는 게 아니고 여기 y자리에 이 y자리에 무엇을 대입한다? 마이너스 y를 이렇게 대입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식을 다시 정리해주면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함으로 마이너스 a의 x제곱이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어떤 함수 앞에 마이너스로 바꾸었잖아요. 그죠? 그것은 바로 y를 마이너스 y로 바꾸었기 때문에 생기는 거죠. 따라서 이 원래 그래프를 바로 무엇한다? 바로 y를 마이너스 y로 바꾸었으니까 x축 대칭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따라서 이 그래프를 x축에 대하여 대칭을 한다는 것은 이 x축을 바로 대칭축, 거울로 보고 이 그래프를 이렇게 바로 접어내리면 되겠죠. 그죠? 그 그림을 예쁘게 그리면 다음과 같이 이런 그래프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y꼴 마이너스 a의 x제곱 그래프가 된다는 거죠. 아시겠나요? 자, 두 번째 258번은요. y는 a분의 1x 제곱인데
여기는 마이너스가 보이지 않나요? 그죠? 그런데 얘를 우리가 고칠 수가 있죠. 어떻게 고칠 수가 있나요? y꼴 a분의 1은 a의 마이너스 x 제곱이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원래 y꼴 a의 x 제곱에다가 이 x 자리에 무엇을 마이너스 x를 대입했으니까 바로 상대방의 대칭이 되니까 y축 대칭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그래프를 Y축을 기준으로 대칭을 시켜보면 이 Y축을 거울로 보고 대칭시키면 이 부분은 즉 Y축 오른쪽에 있는 이 부분은 이렇게 그려질 것이고 그리고 Y축 왼쪽에 있는 부분은 Y에 대해서 대칭을 하면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그래프 자체가 바로 뭐와 똑같다? 바로 Y축 대칭을 시켜보니까 바로 이런 그래프가 되는데 이것은 여러분들 다른 식으로 또 설명한다면 현재 이 그래프가 A가 바로 무엇입니까? 1보다 크잖아요. 1보다 큰 증가함수가 되어버리죠. 그죠? 얘를 우리가 Y축 대칭했다. 즉, 이 밑이 A가 A분의 1로 역수로 바꾸었죠. 그러면 A가 1보다 큰 걸 각각 역수로 바꾸어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부동 방향이 바뀌어져야 되겠죠. 그런데 항상 얘는 이 A가 양수기 때문에 그죠? 음수는 절대로 될 수 없어서 A분의 1은 0과 1 사이가 된다. 따라서 얘는 자, 대칭을 안 해도 감소함수로 바뀐다는 것을 알므로 바로 Y축 대칭을 해보면 바로 A가 이 밑이 0과 1 사이인 감소함수 그래프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 다음과 같은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아시겠나요? 자, 그 다음을 한번 볼까요? 그 다음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원래 기본형 그림에다가 x 자리에 누가 들어왔죠? x 플러스 1이 들어왔대요. 그러면 이 평행 이동을 의미하는 거죠. 즉, 이 x 자리에 사실은 무엇이 들어왔는 거다? x 마이너스 1이 들어와서 x 플러스 1이 되었겠죠. 따라서 x 자리에 x 마이너스 1을 대입해서 x 플러스 1이 되었으니까 결론적으로는 기본적인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마이너스 1만큼 뭐한 그래프가 된다? 평행 이동한 그래프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그래프 위에 있는 점들을 X축으로 얼마만큼 왼쪽으로 저 X축 방향에 바로 왼쪽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한 꼴이 되겠죠. 자, 그걸 여러분들이 좀 빨리 알고 싶으면 그대로 얘를 뭐 해버리면 된다. 0으로 만드는 X값 얼마가 되죠? 바로 X 이꼴 마이너스 1이니까 바로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했다는 거죠. 자, 그 말은 어떻게 되냐면 이 정점부터 생각하면 됩니다. 이 정점을 왼쪽으로 한 칸 밀었다는 말이겠죠. 그러면 모든 점들을 왼쪽으로 한 칸 밀었으니까 그래프가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이 정점은 얼마다? 이제 바뀌는 y 절편은 x 자리에 0을 대입하면 이 좌표는 바로 a가 되는 거죠. 자, 그것을 조금 예쁘게 그려보면 자, 다음과 같이 이렇게 그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바로 0,1이 바로 왼쪽으로 한 칸 이동해서 이 점 자체도 왼쪽으로 이렇게 한 칸 이동했고 이 점 자체도 왼쪽으로 한 칸. 모든 점들이 동일하게 왼쪽으로 한 칸 이동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그래서 X축 평행 이동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런데 보세요. 이 원래 기본형 그래프를 보세요. X축 대칭을 하나, Y축 대칭을 하나, 그리고 X축 방향으로 바로 평행 이동을 해도 원래 기본적인 점근선은 바뀌나요? 안 바뀌나요? 항상 점근선은 그대로죠. 이렇게 X축 평행 이동을 해도 이 그래프는 X축에 가까워지고 Y축 대칭을 해도
바로 X축에 가까워지죠. 그리고 평행이동을 좌우로 우리가 아무리 평행이동을 해도 이 점근선은 바뀐다, 안 바뀐다?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60번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뒤에 플러스 1이 있죠. 얘는 어떻게 된 것이다? 이 y 자리에 무엇을 대입했다? 바로 y-1을 대입한 꼴이 되겠죠. y자리에 y-1을 대입했으니까 바로 y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y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 이동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그래프 전체를 자, y축 방향으로 1만큼이니까 이 1은 어디로? 이 위로 오겠죠. 그리고 이 값은 또 여기 오고 모두 다 y축으로 얼마만큼? 1만큼 이렇게 평행 이동을 했기 때문에 맞죠? 평행 이동을 했기 때문에 이 점도 1만큼, 이 점도 1만큼 평행 이동하면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도 따라 올라와야 되겠습니까? 점근선이 어떻게 되겠다? 점근선이 바로 y 콜 1이 된다는 거예요. y 콜 1. 점근선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수 함수는 좌우로 움직이면 점근선은 그대로인데 위아래로 움직이면 점근선도 따라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따라서 그래프가 이런 형태가 되어서 이 지수 함수는 자, x축과 절대로 만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 절대로 만나지 않는다? 바로 y 꼴 1이라는 이 직선과 만나지 않기 때문에 맞죠? 물론 x축과도 만나지 않겠지만 y 꼴 1에 점점 가까워지기 때문에 점근선이 y 꼴 1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럴 때 여러분들 우리가 그래프를 그리지 않고도 우리가 이 지수함수의 점근선을 알 수 있는 방법은요. 자, 이 원래 이 지수 덩어리를 지워보세요. 지워보면 남는 게 뭐가 남죠? y꼴 1이 남죠. 따라서 그 y꼴 1이 바로 무엇이 된다? 점근선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위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해보면 지수 덩어리를 지워버리면 남는 것은 없다는 말은 0만 남았으니까 바로 y꼴 0 x축이고 지수 덩어리를 지워버리면 남는 것은 y꼴 0 x축이죠. 지수 덩어리를 뭐 하면 지워버리면 바로 남는 게 0이니까 y꼴 0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지수 덩어리를 지워버리면 남는 게 y꼴 1이 되니까 바로 이게 바로 무엇이 된다? 점근선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수 함수에서 점근선을 빠르게 찾는 방법은 무엇? 지수 덩어리를 지워버리고 나머지를 읽어주면 그 자체가 바로 점근선이 된다는 것. 그것도 팁으로 알아두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261번입니다. 자, 지수함수 y꼴 2의 x제곱의 그래프, 즉 바로 증가함수 그래프를 이용하여서 자, 다음 그래프를 그려보고 치역과 바로 점근선의 방정식을 구해보라고 하죠. 자, 우리가 이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는 사실 우리가 이 기본형을 가지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 어떤 이동을 했는지를 먼저 떠올려 줘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y꼴 2x 그래프를 어떤 식으로 우리가 평행 이동이나 대칭 이동을 하면 이렇게 될까요? 지금 x가 x-1로 바뀐다는 말은 x축으로 얼마만큼? 1만큼이 되겠죠. 그리고 이 지수 덩어리 뒤에 있는 이 마이너스 2분의 1이 바로 y 플러스 2분의 1에서 이항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뒤에 지수 덩어리 뒤에 있는 것 이게 만큼 뭐 했다? y축 방향으로 평행 이동을 했는 거겠죠. 따라서 y축 방향으로는 얼마만큼? 마이너스
2분의 1만큼 평행 이동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y = 2의 x 그래프가 이렇게 증가함수였을 때 x축으로 1만큼 하면 오른쪽으로 한 칸, 아래로 2분의 1만큼 한 칸 내려가니까 그래프 자체는 그대로 이런 모양으로 똑같겠죠. 즉 증가함수의 그래프가 될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래서 항상 우리가 평행이동 그래프를 그릴 때는 기본형이 y = 2의 x제곱 그래프니까 x축으로 평행이동하고 y축 한 칸 평행이동해도 평행이동을 해도 그래프의 모양, 생김새는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뀐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이해가 됩니까? 자, 따라서 그래프는 어떻게 되겠다?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그러면 이 그래프가 되니까 X축으로 평행이동해도 점근선의 위치는 바뀌지 않는데 Y축으로 평행이동할 때는 점근선이 바뀐다고 했죠. 그리고 점근선을 빠르게 읽는 방법이 뭐라고 했습니까? 지수 덩어리를 지워버리면 된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럼 점근선은 바로 무엇이 된다? Y 꼴 마이너스 2분의 1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그래프는 y 꼴 마이너스 2분의 1보다는 위에 그래프가 존재하죠. 즉 점근선이 여기니까 그죠? 맞죠? 맞습니까? 따라서 치역은 어떻게 된다? 집합으로 표현을 해야 되니까 y 바 y는 누구보다 마이너스 2분의 1보다는 바로 큰 범위가 바로 치역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이해가 되시나요? 자, 이런 식으로 자, 계략적인 그래프를 여러분들이 찾아내면 되고 자, 필요하다면 그래프를 예쁘게 그려서 판단하면 되겠죠. 자, 그다음 262번은요. 이 원래 기본적인 지수 함수를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될까요? 지금 보니까 2의 x제곱 앞에 무엇이 마이너스가 곱해져 있죠. 자, 그러면 이 지수 앞에 마이너스가 곱해졌는 것은 이 마이너스는 원래 어디에서 넘어왔다? y에서 넘어왔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겠죠. 그죠? 따라서 y 대신에 무엇을 대입했으니까? 바로 마이너스 y를 대입했으니까 x축 대칭이 되겠네요. 맞나요? X축 대칭을 한 다음에 그 후에 어떻게 했다? 바로 뒤에 상수가 1 붙었으니까 얘는 Y 자리에 마이너스 1을 대입했는 거니까 Y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1만큼 평행 이동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석할 수가 있어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 원래 지수 함수의 그래프는 정가함수 그래프인데 X축 대칭을 했으니까 원래 이 지수 함수의 바로 점근선은 X축이잖아요. 그죠? 이 X축을 기준으로 X축 대칭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런 다음에 어떻게 했다? Y축, 즉 위로 몇 칸 올라갔다? 한 칸만 올라갔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되겠죠. 그럼 X값이 커지면 작아지는 바로 뭡니까? 감소함수 그래프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림을 예쁘게 그리면 이 형태가 되는 거죠. 이 형태,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점근선은 얼마 됩니까? y 꼴 1이 되는데 점근선은 지수 덩어리만 지웠을 때 남는 게 1이니까 바로 y 꼴 1이 바로 무엇이 된다? 점근선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래프는 y 꼴 1보다 아래쪽에 나타나니까 바로 치역은 y가 1보다 작다라고 이렇게 말을 해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263번으로 가볼게요. y 꼴 2의 마이너스 x 제곱이죠. 그러면 x 자리에 마이너스 x를 대입했으니까 바로 y축 대칭을 했죠. Y축 대칭을 한 후에 바로 Y 자리에 Y-2를 대입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2가 이항해서 플러스 2가 되었거든요. 따라서
Y축 방향으로 이만큼 뭐 했다? 평행 이동했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원래 그래프는 2x 제곱이 이런 그래프고 자 여기가 바로 점근선이 x축 여기가 y축이잖아요. 그럼 y축 대칭을 하면 그래프가 어떤 식으로 이렇게 그려졌겠죠. 그것을 y축 방향으로 이만큼이니까 위로 두 칸 올라갔으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되면서 점근선도 따라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점근선은 어떻게 생각하면 된다? 지수 덩어리를 지워버리면 남는 게 2니까 y 이꼴 2가 돼서 최종적인 그래프는 점근선이 2이면서 x 값이 커지면 작아지는 y 값이 작아지는 감소 함수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거죠. 자, 뭐 y절편 정도야 우리가 x 자리에 0을 대입하면 2의 0제곱이 1이니까 3 이런 걸 찾아줄 수가 있겠죠. 그죠? 그 정도는 여러분들이 x절편, y절편은 기본적으로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러면 264번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이번에는 어떻게 됐나요? 잘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자, 이 마이너스는 y 자리에 보세요. 원래 y 꼴 2의 x 제곱이 있는데, 이 지수 덩어리 앞에도 마이너스가 있고 x 앞에도 마이너스가 있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y 자리에 마이너스 y, x 자리에 마이너스 x를 대입했겠죠. 그럼 x도 부호를 바꾸고 y도 부호를 바꾸었으니까 무슨 대칭을 했다? 원점 대칭을 했다는 말입니다. 원점 대칭. 됐나요? 그 후에 x에 무엇을 대입하면 여기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까? 자, 이 자리에 무엇을 대입해야 되겠죠? 바로 x 플러스 2를 대입해야지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전개하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 말은 x축 방향으로 x자리에 x 플러스 2를 대입했으니까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 이동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것을 쉽게 찾으려면 요 지수 덩어리를 요 지수를 0으로 만드는 x값이 얼마입니까? 얘를 0으로 만드는 x값죠.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를 0으로 만드는 x값은 x가 바로 마이너스 2가 되어서 그게 바로 뭐다? 평행 이동한 정보를 빠르게 찾을 수 있는 방법이에요.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래프를 계략적으로 생각해 보면 자, X축, Y축을 그려서 먼저 여기가 X축, 여기가 Y축입니다. 그럼 그래프는 원래 기본적으로 이 그래프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이 그래프를 어떻게 알아? 먼저 원점 대칭을 해야 되죠. 자, 그러면 이 점을 중심으로 원점 대칭을 하면 되는데 자, 여러분들 원점 대칭하는 게 좀 바로 하는 게 불편한 사람은 원점 대칭은 선대칭 두 개, X축 대칭과 전체를 Y축 대칭을 순서에 상관없이 한 번씩 해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그래프를 X축 대칭하면 이렇게 될 것이고, 그런 다음에 그 그래프를 다시 Y축 대칭하면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러면 이 결과가 X축 대칭한 다음에 그 X축 대칭한 그래프를 다시 Y축 대칭하면 이 그래프 자체가 바로 원래 그래프를 원점 대칭한 그래프가 된다. 원점 대칭은 X축 대칭 한 번, Y축 대칭을 한 번씩 해주면 되는데 순서는 상관없습니다. 이번엔 Y축부터 한번 해볼까요? Y축부터 대칭을 해보세요. 이 그래프를 Y축에 대하여 대칭하면 이렇게 되고 얘를 다시 무엇으로 X축에 대하여 대칭하면 이 그래프가 되니까 순서에 상관없이 한 번씩 해주면 그게 바로 원점 대칭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얘를 어떻게 하라고요? X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움직이라고 평이동하라고 했으니까 왼쪽으로 다시 한번 두 칸을 가야 되겠죠. 그럼 그래프가 왼쪽으로 두 칸 가면 이 점이 이쪽으로 오니까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해서 자, 좀 더 빠르게 어디에 바로 X축에
근접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아시겠나요? 따라서 x 값이 커지면 y 값도 커지는 바로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론 y 절편을 찾으려면 x 자리에 0을 대입하면 되니까 x 자리에 0을 대입하면 2의 마이너스 2제곱은 바로 역수 취하고 제곱하면 되니까 제곱한 걸 역수 취하도 되죠. 그죠? 따라서 4분의 1이 되는데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4분의 1이 된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자, 그리고 어떻습니까? 그리고 얘는 바로 점근선은 어떻게 찾으면 된다? 점근선은 자, 이 지수 덩어리를 제외한 나머지를 읽어주면 되는데 얘를 제외하면 나머지 남는 게 0이니까 점근선이 0이 되겠죠. 그래서 264번은 여기 적어볼까요? 자, 점근선이 바로 뭐가 된다? y 꼴 0이 되고요. 그래프 상으로 보니까 치역은 자, y가 0보다 작다라고 되어 있네요. 263번은 선생님이 지금 안 적은 것 같은데, 자, 점근선이 얼마 됩니까? y 꼴 2가 되고요. 자, 치역은 y는 2보다 크다로 나타내주면 되겠죠. 아시겠나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자, 아주 그래프를 예쁘게는 못 그리겠지만, 맞죠? 그 개형은 정확하게 알고 이렇게 정가함수가 되는지 감소함수가 되는지만 개형만 알면 그려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런데 여기서 조금만 더 언급해 주고 싶으면요. 자, 바로 무엇이냐면 평행 이동과 대칭 이동이 섞여져 있을 때는 그 순서를 잘 고려해야 됩니다. 지금 262번은 자, X축 대칭한 후에 Y축으로 1만큼 평이동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순서를 한번 바꾸어 볼게요. Y축으로 얼마만큼 1만큼 평이 이동한 한 후에 X축 대칭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Y축 방향으로 1만큼 평이 이동하면 Y 자리에 Y-1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Y축 평행 이동은 그냥 그 마이너스 1이 이항하면 플러스 1이 되므로 항상 그래프 공문에다가 상수를 붙여주면 빠르게 처리할 수가 있죠. 그런 다음에 x축 대칭을 하면요. y 자리에 뭐를 대입한다? 마이너스 y를 대입해야 되죠. 맞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리해 보면 y 꼴 마이너스 2의 x제곱에 마이너스 1이 되어서 이 식과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자, 그런데 263번은 Y축 방향으로 이만큼 거꾸로 해야 되니까 평행 이동한 다음에 바로 Y축 대칭을 하란 말입니다. Y축 대칭. 그러면 해볼까요? Y축으로 평행 이동하니까 Y꼴 2의 X제곱에 플러스 2가 되죠. 그리고 Y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하라고 했으니까 X 부호만 바꾸어 주면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어떻습니까? 동일한 결과가 나오죠. 그래서 이 두 개를 가지고 잘 기억하는데 평행 이동과 대칭 이동이 이렇게 섞여진 이동을 우리가 보통 옛날에는 합성 이동이라고 했는데 자 이럴 경우는 조심해야 돼요. 어느 것을 먼저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물론 262번은 순서를 바꾸니까 달라졌고 263번은 순서를 바꾸어도 같아졌죠. 그래서 같아질 수도 있고 달라질 수도 있으니까 그런 자체를 외우는 것이 아니라 어떤 순서에 입각하여 바로 평행이동, 대칭이동을 해야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잘 따져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반드시 그거 평행이동, 대칭이동 할 때는 그 순서를 잘 따져서 그래프를 그려주면 된다는 이야기죠. 아시겠죠?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